4월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왔죠. 2024년 1분기 실적이 한 절반 정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P 500 기업들 중에서 46%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에서 77%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면 5년 평균과는 동일하지만 10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라고 하고, 예상보다 8.4% 높은 이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 진행이 됐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순조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메타랑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빅테크 실적 발표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한번 봤는데, 먼저 구글을 볼게요. 구글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 증시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이었었죠. 구글 같은 경우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 6주간 성장률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변화도 보면 크게 상승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2%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글 실적 발표에서 이제 어떤 가이던스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이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시대에서 순조롭게 진입하고 있고 회사 전반에 걸쳐서 큰 동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구글의 AI 연구와 인프라 전 세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가오는 이 AI 혁신의 다음 파도를 맞이하는 데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AI 투자에 대해서 전년 대비 2배 확대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도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증시를 이끈 주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사티아 나델라 CEO가 우리는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AI를 대규모로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스택의 모든 계층에 AI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모든 분야의 새로운 이점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일단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보고 좀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실적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시면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졌을까요? 문제는 2분기 가이던스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타는 2분기 매출을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중간값이 377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이 중간값이 월가의 추정치인 382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지출이 좀 늘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주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도 올해 지출 예상을 높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AI 투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의 이 자본 지출이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정도로 기존 가이던스인 30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은 그만큼 어딘가에 지출이 많으니까 이익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딘가의 지출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AI 투자라는 겁니다.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I 연구와 제품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내년에도 자본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투자를 많이 할 건데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챗봇, 메타 AI 뭐 이런 것도 출시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키워드가 바로 AI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역시 AI의 가장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엔비디아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말도 많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가가 900불이 넘어갔을 때 엔비디아가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샀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불과 한 달 전 정도 기사입니다. 자, 그런 만큼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고점은 950불 정도까지 상승했었고, 천비디아를 돌파할 것인가 시장을 주목을 받다가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급락하면서 760불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900불 전후에서 이제 들어갔었던 분들은 엔비디아 주식이 좀 고점이다, 좀 과열됐다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또 흔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실적을 보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AI,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테슬라 실적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테슬라가 수익성이 감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인공지능 AI 등 R&D로 인한 운영 비용이 증가했다. 테슬라도 이 AI 쪽 지출에 만만치 않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옵티머스 로봇이 내년에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말 내년에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 많이 떴어요. 저가 전기차 내년 초 출시 소식도 있었지만 옵티머스 로봇을 내년에 판매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AI와 로봇 하면 생각하는 게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중에서 가장 지금 핫한 기업이 엔비디아가 있을 수 있고, 반도체 파운드리, TSMC, 그다음에 ASML 같은 전 세계적인 어떤 독점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본 기업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1년 수익률이 800%가 넘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받아서 클라우드형 서버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지금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이 5월 22일이니까 이 실적 발표일을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지금 현재 한 877불 근처에서 보합으로 갈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의 순이익과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서 그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연관성을 지금 이제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순이익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5월 22일이면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3주 동안 이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고로 제가 관리하는 이 48개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 성장률 추이, 매출 성장률 추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순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6주간의 주가 변화도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어느 정도로 올랐고 하락했는지 이런 걸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관리하는 이 적정 주가 템플릿 기준으로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의 차이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패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어닝 쇼크,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 패턴과 일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데이터 패턴이 실적 결과와 좀 일치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물론 반대로 간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초록색 불이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2025년 예상 성장률을 지금 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보면 20%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제가 관리한 이 템플릿 기준으로 한 20% 정도의 성장률을 적용해 준다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참고로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의견들 한번 보면 에버코어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160불 정도 잡았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795불에서 1000불 정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5월 22일이라는 부분 잘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두 기업도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부분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게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기업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실적 발표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업들은 제가 관리하는 이 밀착관리 48개 기업들 중에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기업들인데 이번 주도 굉장히 바쁠 것 같네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빠르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